해요. 어느덧 올해가 4달 정도 남겨져 있게 되었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듯 합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보통처럼 흘러간 듯 했는데 어른이 되어가고 아이들을 낳으면서부터는 제 삶이 없어서 그런지 시간이 부쩍 더 빠르게 흘러가는 기분이에요. 다들 그러신가요? 저는 얼마 전까지 새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요즘 참 저출산 시대라서 집집마다 아이 하나 보는 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저희 집은 좀 달랐어요. 제가 일단 아이를 셋이나 낳은 다자녀 엄마였는지라 늘 집안이 북적였고 저희를 바라보는 이웃들도 요즘 같은 세상에 참 애국자라는 농담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보기 드문 다자녀 집안이라며 저희 가족들을 신기하게 바라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문득 우리 집을 생각했을 때 낯설고 신기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내가 감히 새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라고는 저조차도 결혼하는데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저 이제 겨우 30 초반이고 저도 나름 제 개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선으로 생각하는 요즘 사람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공은 오로지 저라는 생각으로 저를 가장 아끼며 살았던 순간도 분명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4살 연상인 남편을 만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첫째 딸 그리고 둘째 딸을 가지게 되면서 인생관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겨우 딸 둘을 낳아놓고서 무슨 인생관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거냐면서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딸 둘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과도 다를 것이 없었답니다. 바로 아들을 너무나 원하고 찾으시던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도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임신이 되어 힘들었어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는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임신이 바로 되어버린 탓에 어떻게든 저도 엄마가 되는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랑 제대로 된 신혼을 만끽해보기도 전에 찾아온 임신이어서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만은 못했었지만 이왕 내게 찾아와준 아이를 누구보다 잘 키워낼 자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붓기 때문에 임신 내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퇴근을 하며 맞벌이를 이어왔고 출산 후에는 그 흔한 산후조리원도 들어가지 않은 채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며 가벼운 요양을 했네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려고 하니 남편이 너무 바빠서 저를 잘 챙겨주지 못할 것 같다고 하여 얘기를 나눈 끝에 제가 자발적으로 친정을 찾아 들어간 것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를 예뻐해 해주신 덕분에 다른 고민 없이 저는 엄마 밥을 잘 먹으며 몸을 기운차릴 수 있었고요. 그러다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딸내미를 낳았다며 핍박을 주더라고요. 애 낳고서 어른들에게 이쁨만 받을 줄 알았던 제 자식이었는데 그런 제 딸에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핍박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아들 귀한 집구석에 태어난 기집애라서 쳐다도 보기 싫다면서 으르렁대시는데 제 아이가 들을까 싶어서 저도 모르게 아이의 귀를 막았어요. 그 모습이 짠했는지 남편은 시어머니를 밖으로 쫓아냈고 저는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꿈이 아니었고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명절이나 본인 생신 때 저와 제 딸아이를 만나면 늘상 미워 죽겠다는 듯이 쳐다보셨어요. 차라리 무시를 하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이 무시가 안 되는 건지. 아휴,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기도하며 쓴 돈이 얼만데 라는 소리를 하시면서 저 들으라는 듯 신경질을 부리셨어요. 그리고 이 짓은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도 계속되었죠. 하다 둘째까지도 딸이냐면서 어떻게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면서 시어머니는 세상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저를 소름끼쳐 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는데 딸내미를 떡하니 낳아버리면 어떡하니?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딸 만났는 거지? 내가 기집는 줄 싫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근데 왜 또 기집년을 낳아서 데려오는 거야? 라며 저를 아주 몹쓸년 취급을 하셨답니다. 딸내미는 저 혼자 낳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랑 같이 낳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건데 딸 낳은 게 다 저 하나의 탓이라는 듯이 아주 못된 말을 내비치셨어요. 도무지 가족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의 차가운 태도로 말이죠.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둘째 역시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고요. 몸이 좀 안 좋긴 했지만 아이가 이젠 둘이라는 사실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몸은 천하장사가 된 것 같았죠.
바로 산후조리를 끝마치고선 회사 출근을 했고 첫째랑 둘째 모두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어린이집부터 바로 보내면서 살았어요. 천만 다행히도 제가 출근 시간이 10시여서 아침에 비교적 시간이 널널한 편이었고 그래서 친정엄마가 집으로 오시면 아이들을 맡겨놓은 채 저 혼자 요요히 출근을 했어요. 그러다가 퇴근길에 친정으로 가서 어린이집 하원 후 가 있던 애들을 데려왔고요. 너무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이 죽도록 미안했지만 맞벌이만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사회성을 일찍 기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제가 또 셋째를 임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첫째랑 둘째와는 달리 저희 부부가 의도를 한 아이였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닭달과도 같은 성화를 이기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려는 생각으로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시어머니가 제 딸들과 저에게 부리는 오만 히스테리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 아들을 낳아서는 아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도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셋째도 딸이었어요. 아주 고운 딸이요. 제 눈에는 너무 고운 딸인데 시어머니는 또 딸이라면서 싫어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명절에 저희 부부가 딸 셋을 데리고 시댁에 가기라도 하면 아휴 우르르 기집년들이 몰려와서는 자리만 저러고 차지를 하고 있으니 내가 속이 다 터지겠다. 라면서 싫다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어린 제 딸아이들이 다 할머니 눈치를 봐야 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 저도 아이들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기가 싫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도 애 낳는데 절반은 영향을 끼쳤는데 왜 죄 없는 애들한테 여자라며 쓴소리를 하냐고 대놓고 화를 내기도 하고 섭섭하다며 궁시렁거리기도 했죠. 다양한 방법으로 어머님 앞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시어머니는 절대로 아랑곳하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애들 앞에서 싫은 티를 그만 내시라는 남편의 말에 싫으면 니들이 좀 나가지 그러니? 니 형이랑 형수는 아들도 잘도 낳는데 니들은 뭘 잘했다고 오히려 나한테 큰 소리니? 라면서 저희를 내쫓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정말로 내쫓으셨어요. 명절에 며느리 손에 제사조차 지내게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그냥 저희를 그 자리에서 나가라며 등 떠밀더라고요. 옆에서 큰형님이며 아주버님이며 시어머니를 말리겠다고 열심히 뜯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외침에 저희 부부도 아이들 보기가 미안해서 후다닥 데리고 나왔고 나중에 형님의 연락을 전해 들어보니 그날 시어머니는 제목까지 모조리 다 큰형님께 이전을 해서는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일손을 다 등 떠밀었다고 해요. 그 바람에 형님은 혼자 죽어날 뻔했다고 하셨고요. 자존심이 정말 강하신 분인데 거기에 아들까지 죽어라 바라는 바람에 제가 욕 얻어먹을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점점 시댁 얘기만 나오면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의 시자 소리만 들려와도 간이 콩알만해지는 게 이러다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엄마이니 제 아이들을 지켜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 잔뜩 움츠러들어선 오히려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부관계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면 시어머니가 떠오른다는 생각에 마주보기도 싫었고 그 훈훈하던 내 남편의 목소리조차 듣기가 거북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만 바라보며 남편이 없는 듯한 일상을 반복해서 살다 보니 남편도 덩달아 저를 어색해하며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결국 부부 사이가 정말 파국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머리털까지 빠져가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남편도 힘들게는 저하고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좋은 건 하나 없는데 나쁠 건 한가득이라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입니다. 먼저 잦은 스킨십을 해주고 제 마음을 위로할 만한 따뜻한 말로 다가와주는 남편에게 점점 다시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남편의 배려로 명절에는 시댁을 다시 찾지 않았고 또 시어머니를 볼 일도 차츰 없게 되었어요. 나가라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안 오냐면서 닥달에 전화를 하시는 시어머니께는
남편이 알아서 차단해주며 딸내미들을 환영해주지 않을 거면 안 가고 말겠다는 쓴소리를 뱉어주기도 했고요. 그 덕분에 남편에게 기대어서 시어머니께 크고 작은 복수를 하며 저는 그 존재를 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넷째를 가지기 전까지만은 말이죠. 제가 그 사이 넷째를 임신해버렸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또 딸을 낳아서 미움을 받을 자식을 하나 더 생기게 만들려는 것인지 또 딸이더라고요. 임신을 했을 때 혹여나 아이가 아들일까 하는 기대를 가졌던 제가 다 민망했을 정도로 우리 부부에게는 또다시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미운 게 아니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과 잔소리 섞인 표정이 눈앞에 스쳐가는 게, 와,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일부러 시어머니께는 임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비밀로 한 채 둘이서만 조용히 아이를 가져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낳고서도 시어머니가 미워하실 게 뻔했는지라 보여주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고요. 그런데 이게 그만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가 버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중간에서 어떻게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한 남편이 잘못 말을 꺼낸 바람에 시어머니가 저의 넷째 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 너 또 딸 가졌다며? 아유, 너는 진짜 나 속 뒤집어져서 죽는 걸 보고 싶어 환장했니? 또 딸을 가졌으면 없애든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걸 또 구태여 나와서는 딸만 넷을 키우겠다고? 라면서 낙태까지 종용을 하는 듯한 매정한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이 정말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화를 내곤 전화를 끊으신 시어머니께 화 한 번 내지를 못한 것에 두고두고 속 터져 하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임신한 상태였기에 태교를 위해서라도 화내는 걸 자제하고자 했고 시어머니랑은 더더욱 얽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화고 뭐고 모든 연락의 수단을 끊어버렸죠. 저에게 임신했다고 축하의 말 한마디를 해주지 않은 시어머니께는 이렇게 잠수를 타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먼저 며느리이자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던 시어머니께는 이보다 더한 욕과 손찌검을 날려도 괜찮다고 여길 지경이었죠. 그렇게 남편도 저를 보호하겠다며 자기 연락처까지 싹 다 바꿔서는 정말 시어머니와 벽을 두고서 모른 척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 사이 제배는 더더욱 불러왔고 제 옆에서는 막내 동생을 기다리는 제 3명의 딸들이 꼭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일을 그만두지 않은 채 만삭이 되도록 직장을 다니다가 잠시 휴직기를 내었고 출산을 앞두고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고 옆에 꼭 붙어있게 했죠. 친정엄마도 남편의 배려로 저희 집안에 들어오셨고 다행히 집이 가까웠는지라 오고 가고 하시면서 제 육아를 도와줬어요. 덕분에 아이들은 할머니로부터의 사랑은 못 받고 자랐으나 외할머니로부터의 사랑은 아낌없이 받으며 어른에게 감사하고 공경할 줄 알며 커갔습니다. 더 이상의 바라는 것도 없었고 딱 지금과 같은 평안함이 이어지기를 바랬어요. 넷째 딸을 낳고도 이 잔잔한 일상이 쭉 이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재등장한 시어머니로 인해서 저의 일상은 또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필 제가 아이를 낳고 난 직후에 말이죠. 애를 낳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산전만큼이나 산후의 몸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애를 하나도 아니고 넷이나 낳은 몸이었는지라 더 세심하게 몸 관리를 필요로 했고 망가진 몸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서 평소 안정을 잘 취해야만 했습니다. 넷째를 낳으며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고 또 살이 많이 처지던 바람에 제 개인적으로 산후 우울증도 가장 심하게 걸렸었고요. 남편과 친정 부모님이 다 같이 나서서는 저를 챙겨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도 제 몸 하나 먼저 건사시키는 것이 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열심히 안정을 취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주말을 맞아서 남편이 잠시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아버지랑 외출을 했던 때에 일이 벌어졌어요. 집 앞에 가까운 개천도 있고 뒤에는 작은 동네산도 있어서 남편이 자주 운동을 나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을 잘 챙겨줬거든요. 이왕 나가는 김에 같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며 기분 전환을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엄마랑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곤 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은 제 몸이 안 좋기도 했고 오전부터 계속해서 빈혈인지 머리가 많이 아팠던 바람에 친정엄마는 제 곁에 계셨어요. 갓 태어난 막내딸도 방 안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요. 그러니 엄마랑은 둘이서 같이 소파 위에 누워서는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우리의 정막을 깨는 벨을 눌렀어요. 그리고는 이내 쉼도 가지지 않은 채 문을 막 두드리더라고요. 문 열라고 말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소름 끼쳤던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문 열어! 너 거기 안에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문 안 열어? 당장? 라면서 문을 두드려대는 바람에 엄마도 저도 피곤한 줄을 모른 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현관 앞으로 가버렸고요. 그 사이 엄마는 사위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면서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게 하려고 핸드폰을 찾으셨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느라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겁이 난다기보단 내 집안에서 난동을 피울 시어머니의 그 꼴을 더 이상 두 번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남편이 없을 때에 찾아와서는 지멋대로 남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 속이 터질만도 했죠. 그러다 결국 눈 질끈 감고서는 문을 열어줬어요. 얼마나 며느리가 우스웠으면 일이 무작정 찾아와서는 행패하면서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를 향해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소리를 내질렀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는 것처럼 똑같이 말입니다. 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인데 이렇게 무작정 찾아와 소란을 피우시면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당하고 싶으세요? 라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고 옆에서 엄마도 남편을 부르는 전화를 끝마치신 건지 어느새 제 옆에 다가오셔서는 제 편을 드셨어요. 내 딸이 얼마나 우스우면 결혼하고 평생을 딸 낳았다고 모진 구박을 다 시키더니만 이젠 하다 집까지 쳐들어와서는 사돈 정말 너무하시네요. 라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더 이상의 이런 짓은 그만하라는 하소연 비슷한 걸 하셨습니다. 딸내미가 이런 취급을 받는데 마음이 멀쩡한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희 엄마도 가슴이 아프고 제가 불쌍해 죽으려 하는 건 마찬가지셨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적이 저에게서 저희 엄마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얘를 낳은 줄은 알고 있었는데 사돈이 와 계신 줄은 몰랐네요. 시어머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서 받지도 않더니만 지 엄마는 잘도 데려와서 끼고 살았나 보네. 너 전화번호 바꾼 건 왜 말 안 했어? 내가 네 남편한테 전화를 얼마나 때렸는 줄 알아? 나를 놀려먹는 것도 유분수가 있지. 어떻게 시어머니 전화를 참 딸년들만 줄줄 낳아놓은 걸 그나마 사람 취급하고 끼고 산 게 나라고. 그런데 나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 라면서 혼자 일방적으로 저를 향한 억하심정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더니만 급기야 제게로 달려들듯이 신발을 신은 채로 집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아니 사돈 그래도 신발은 벗고 진정은 하시고요. 라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잠잠히 흘려보내려 하셨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의 뺨을 때려버리셨어요. 딸내미인 제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그 상황에서 저 보란듯이 저희 엄마의 뺨을 말입니다. 누가를 뒤집히다 못해 제 속에 아주 새까맣게 터들어가는 순간이었죠.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왜 우리 엄마를 때려요? 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엄마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엄마의 얼굴을 붙잡아 살폈는데요. 아뿔싸. 정말 한쪽 얼굴이 시뻘겋더라고요. 누가 봐도 얻어맞아서 빨개진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나 제가 미처 말리지도 막지도 못했던 사실에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나 뻔뻔하게 구셨어요. 그러게 왜 끼어들어? 라며 내 엄마를 향해 반말까지 날리는데 아휴 진짜 저도 애 넷을 낳고 키우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이런 식의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내 엄마를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시어머니는 맞을 짓을 충분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이상의 자비는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말귀를 알아먹는 분이셨으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사돈한테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을 테니 이젠 제가 응징을 해줄 차례라고 여겼습니다. 왜 우리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라면서 다짜고짜 시어머니의 뺨 한 대를 제 오른손으로 쳐버렸어요. 너도 반말하니 나도 반말을 하겠다면서 남은 왼손으로 다시 시어머니의 남은 뺨 한쪽까지도 정말 손바닥이 부서져라 쳐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졸지에 저에게서 양손으로 두 뺨따구를 맞으신 채로 아프다며 두 손을 포개선 뺨에 가져다 대셨고, 그 와중에 제가 얄미워 죽겠는지 도로 저를 향해 달려들더라고요. 네가 왜 나를 때려? 라면서 두 손을 뻗은 채로 제 머리카락을 일부 잡아당기셨는데 정말 한순간이었지만 아파서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옆에서 딸내미 머리채를 잡았다면서 엄마가 화를 내시며 시어머니의 머리털을 잡아당기셨고, 졸지에 시어머니는 저하고 친정엄마의 손에 온 머리털을 다 쥐어잡아 당기는 수모를 당하다가 그만하라며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가 느낀 고통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한 배로 느낀 건지 얼굴은 시뻘개져선 콧물까지 흘리시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한심스럽고 못나서 말입니다. 어머님은 그 상태로 그만 싸우자고 스스로 뱃길을 들고는 무릎을 꿇음과 동시에 잠시 넋이 나가 베란다 창문만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애들을 친정 아빠한테 맡기고는 마라톤을 뛰듯 달려서는 집에 왔는데요. 나중에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여자 셋이서 머리를 각자 흐트러뜨려서는 멍을 때린 채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 순간 단체로 귀신에 홀린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 당시 남편은 귀신을 대하듯이 자기 엄마부터 가장 먼저 끌고선 길을 나갔고, 나가고 나서야 단지 아래에서 남편의 곡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왜 안 보고 살겠다는데도 굳이 찾아와서는 난장판을 만들었냐면서 화를 내니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머리털이 아프단 소리도 못한 채 잔소리를 듣다 혼자 단지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와 저랑 친정엄마의 상태를 살폈고, 시뻘겋게 부어오른 저희 엄마의 얼굴에 남편의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고 자기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사죄를 하는데 저희 엄마도 남편의 모습이 딱했던 건지 바로 군말 않고 사과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뒷밤을 때리고 머리털을 낚아챘어도 화가 전혀 풀리지를 않았는데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시어머니를 당장이라도 또다시 응징하고 싶었으나 일단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모른 척을 하기로 했고요. 남편도 저의 생각을 읽은 건지 그 후로는 더욱 조심해야 하면서 시어머니의 존재를 숨기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막내딸을 시어머니께 보여주려고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젠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먹은 건지 남편은 급기야 이사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집을 내놓자는 말을 꺼내네요. 이제는 전화번호고 뭐고 집까지 이사를 가서 완전히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고 살겠다는 듯이 말이죠. 저야 뭐 다 좋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 수만 있다면 다 좋다고 말이죠. 나 또한 같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복수를 해줄 깡이 있는 사람이지만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더러운 똥은 피하며 살고 싶다는 걸 남편에게 분명히 어필을 했고, 그 바람에 남편과 저는 요새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른 시기에 이사를 갈 새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시어머니와는 서로의 꼴이조차 보고 살지 못하도록 꽁꽁 숨어 살려고 합니다. 어머님, 부디 그날 저에게 맞은 두 뺨이 부어오르지 않았길 바라며 우리 다신 보고 살지 말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